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에 의해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대한민국.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대한독립 민족정신으로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리더십, 늘 큰 감동을 줍니다. 백범 김구,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그 강한 헌신과 나라사랑.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과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1876년 황해도 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9년 서울 경교장에서 반역자 안두희의 흉탄을 맞고 서거하셨습니다.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이 극에 달했고 서울 시내 국민들의 눈물이 시내 곳곳을 적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애국정신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큰 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뒤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거쳤습니다. 국무위원, 주석을 지냈고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한 선장이자 사령탑이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민족 독립운동 진영을 통합하기 위해 한국광복전선을 결성하고 좌우 합작의 이념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해방 이후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그는 반탁운동을 맹렬히 전개했고 완전 자주 독립 노선을 주장한 영원한 애국정신의 상징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광장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쉼없는 애국 독립 활동,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와 해방 후 활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온몸과 마음을 바쳐 민족을 구하고 대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평생에 걸쳐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백범 일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너무나 한계가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안창호의 추천으로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됐고 1923년 내무총장에 취임했습니다. 1924년 국무총리 대리를 거쳤고요. 1926년 12월 국무령이 됐습니다. 1927년 약취화된 당시 임정의 처지와 구성원상 국무령제로는 내각 구성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겸 주석이 됐습니다. 임시정부의 최고사령탑,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는 임정활동에서 사회주의를 배척 반대한 그런 반면 이승만의 외교론, 안창호의 준비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포용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 전체를 포용한 거죠. 1928년 사회주의 계열을 제외한 민족주의 계열의 단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영, 이시영, 조소왕 이들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습니다. 일제와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적당한 그런 타협은 없었습니다. 1932년 청년들을 모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일본인 침략주의자들의 암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침략주의자뿐만 아니라 친일파도 처단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윤봉길은 1932년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기념식에서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제 장군들을 폭살시키는 등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의 힘과 저력, 독립정신에 감탄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일본 경찰의 탄압이 강화됐습니다. 그는 상해를 탈출해서 저장성으로 이동했죠. 광동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이름을 장진구라든가 또는 장진 이렇게 가명을 쓰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1933년에는 난징에서 흔히 남경이라고 하죠. 난징에서 장제스를 만났습니다. 광복군 무관양성소 설치, 또 항일 전투 방략,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1934년 국무위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순환도 겪었습니다. 1935년 한국국민당을 조직하고 의정원 비상회의에서 국무위원회에 지선됐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폭격이 심해졌습니다. 임시정부를 장수성의 전장, 후난성의 창사로 옮기는 한편 임시정부의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의 단체를 통합해 한국광복전선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공세를 강화해가는 일본과 최후 결전을 앞두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민족 독립운동 진영을 통합하고 결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1940년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민족주의 단일 정당 조직으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등 3개 당이 한국독립당의 이름 아래 통합하여 집행위원장이 추대됐습니다.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으로도 선출됐습니다. 1941년 11월 25일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의 이념적 통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통합된 단일 정당 조직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융합 차원까지 진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체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는 김구 선생의 정말 힘겨운 노력과 그 결실이 함께 나타난 것이죠. 이 좌우 합작은 전 민족적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 아닌 김구와 김원봉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좌우 연합 전성상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고 이들을 주체로 민족해방을 쟁취한 뒤 추진할 새로운 국가 건설의 가늠자로서 임시정부의 진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을 충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 이 2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일제를 무력으로 몰아낼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죠. 1941년 12월 9일 5개 항의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고 임전태세,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1942년 7월에는 중국 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정식협정을 체결해 연합군과 더불어 항일 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44년 4월 충칭 임시정부 주석에 재선됐고 부주석에 김규식, 국무위원회 이시영, 박찬익을 선출하고 결전을 위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광복, 그날을 위해 모두가 힘이 된 것이죠.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나온 학도병을 광복군에 편입시켰고 미육군 전략처 OSS와 제휴해서 국내 침투를 위한 특수부대로 광복군 특공대를 편성해 국내 진공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참전하지 못한 채 8.15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는 해방 전국입니다. 해방 전국이 빠른 속도로 전개됐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5년 9월 3일 국내의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과 임시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곧 입국할 것 등 14개 항으로 된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표자 격으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문제는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김규식 등 임정 국무위원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자유,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역설하며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그런 신탁 통치안이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서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은 반탁투쟁 전면에 나섰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경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독립진영의 재편성, 새로운 합작위원회 구성, 신탁 통치 반대, 미소 양군의 철퇴로 38선 철폐, 자주 독립 정부 수립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에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1948년 2월 13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글에서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 그래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이 욕심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계 그 계열이 선거를 주장하고 준비를 서두르자 38선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민족과 국토를 통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그들과 결별했습니다. 민족 자주와 조국 통일을 위한 시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어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의 연석회의와 남북 요인 회담,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사자회담에 참석하고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도착 성명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남조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남한 단정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9월 9일에는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등 통일은 점차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통일조국 실현을 위한 그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암살되기 한 달 전 동족 상잔의 유혈과 국토 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자주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려는 나의 주장과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이승만과의 합작은 통일정부가 설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된 자주적 민족 국가 수립이 그의 최대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는 1949년 6월 26일 집무실인 경교장에서 육군 현역 장교 안두희가 쓴 흉탄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밤낮 없이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은 7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장으로 거행됐고 효창공원에 안장됐으며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직 김구 선생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당시 평가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거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직 조국의 독립, 민족 자주국가 수립에 나섰습니다. 존경스럽고 위대한 그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친일파들이 아직도 득실거리고 기득권이 되어 민족정신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퇴행하는 현실에서 김구, 백범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중요한 민족민주 리더십입니다. 모두가 김구 선생의 삶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독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시사 도민고 김옥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오늘 백범 김구 선생의 삶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차 운행을 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정신 우리가 살피고 계승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에 빛나는 문화국가 그리고 최고의 나라, 최고의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그런 나라의 청사에서 문지기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온몸을 바친 독립정신, 자주 민족정신, 그리고 함께 나눴던 탁월한 리더십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해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백범 김구 정신으로 함께 이 머나먼 길을 잘 헤쳐나가시죠. 김원국TV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